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 되게 놓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 얘는 동거주택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끊긴 기간은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포인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믿음생명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상속세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를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게 해당이 되면 꽤 많은 혜택을 갖고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사실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요, 생각보다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저도 수많은 상속세를 해봤지만 얘가 요건이 돼서 공제를 받은 케이스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얘도 미리 준비를 좀 하시면 나중에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챕터를 선정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1주택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극히 드물고, 자녀도 무주택으로 10년 이상을 계속 함께 동거봉양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동거봉양이 역인지 바른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도 사실상 일찌감치 자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동거주택 상속공제 입법 취지입니다.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를 하면서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에게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9년 이후에 최초 상속이 개시된 뒤로부터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부양을 당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답니다. 예.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해야 합니다. 포인트가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10년간 계속해서 동거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 끊기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징집, 군대 가는 거죠. 또는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의 사유로 잠시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계속해서 동거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계속해서 동거를 하는 그 연결점을 오케이를 해준다는 거지, 동거 기간까지 산입을 해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에 동거를 했어요. 그리고 2025년 1월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그 중간에 군대를 다녀왔어. 2년이라 칩시다. 그럼 얘는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네, 얘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계속해서라는 기간 요건은 충족을 하는데요, 10년이란 요건은 불충족이에요. 왜냐? 군대 간 2년은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8년만 동거를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요건인 10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2005년 1월부터 동거를 했고 2025년 1월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근무상 형편 때문에 3년 정도 동거를 못했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3년 동안 퇴거가 됐지만 17년이니까 10년이 넘는 기간이 요건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요건을 허락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연결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년 동안 계속해서 동거를 한 거로 보기 때문에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요건에 충족을 하니까 이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차이가 문제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드릴게요. 10년간 동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한 사유로 인해서 중간에 동거 기간이 끊겨도 계속해서 동거한 걸로 본다. 다만 그 끊긴 기간은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네, 주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상속받은 주택에만 같이 동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하나의 주택이라고 하지 않고 상속받는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입법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주택. 주택이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0년 이상 같이 동거를 했다는 게 중요하고 무주택자라는 게 중요해요. 이 상속받은 사람이. 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동거기간 중에 전세를 전전하다가 돈을 모아서 주택을 샀어요. 그리고 3년 뒤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어. 이 경우는 10년 이상의 동거기간만 충족을 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해당 상속주택에 적용을 시켜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요, 형식 있게 중요한 법이에요. 소득세랑 법인세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가끔 예외가 있어요. 실질을 중요하게 하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같이 살기만 했다면 주민등록상 별거가 돼 있어도
따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네, 실제로 같이 안 살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상호로 돼 있어. 그럼 얘는 동거주택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되는 겁니다. 실질과세입니다, 얘는. 다음에 요건 두 번째.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주택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상속인은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근데 양도소득세라는 법에서 이 주택에 대한 사유를 가장 명확히 명시화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일시적 2주택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우선 일시적 2주택입니다. 내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주택을 구매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2주택일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얘는 2주택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을 했어. 그리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했어. 그러면 얘도 1주택자로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1주택으로 봅니다.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얘도 역시 5년 이내 매도했어. 얘도 계속해서 1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관 이전에 제3사로부터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상속받은 지분이 여러 사람들과 공동 지분이야. 그리고 가장 큰 상속 지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얘도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얘도 계속해서 1주택자로 해당되게 돼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큰 세 번째입니다.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 돼요. 이 주택을.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상속인이 있을 거잖아요. 동거를 같이 한 이 사람이 그 해당 주택을 물려받아야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반드시 상속 등기가 돼야지만 얘는 공제가 되는 겁니다. 공동 등기를 했어. 공동지분으로. 그러면 같이 동거를 한 무주택 상속인 지분만큼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제가액입니다. 상속주택 가액이랑 6억 중 작은 금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즉 6억 이상은 공제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6억이 한도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속주택 가액은요, 채무액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뭐 담보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주택을 살 때. 그럼 그 부분은 차감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택이 6억이야. 근데 여기에서 4억의 빚이 있어. 그러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요, 2억만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어차피 이 채무는 또 채무로 공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동거주택에서 또 공제를 해주면 이중공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 되게 놓치시는 분들 많은데, 네, 내 주택 가액에서 담보대출 금액은 차감한 금액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이 주택가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이제 그 외의 마지막 사항입니다. 첫 번째, 무신고 시에도 요건이 해당되면요, 공제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이 적용이 되고 그거 하고 나면 상속세가 낼 게 없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상속이 개시된 분은 요건을 검토하셔서 해당이 되는지 보시고, 만약에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비를 위해서 요건을 적용토록 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믿음세무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